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8주 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보기 전에 부동산 도시계획론 중간시험 정확한 그 일정을 잡아가지고 도어 시스템에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강의실은 그 미정으로 다 해놨었죠. 그래서 강의실까지 잡아가지고 올려놨으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기출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험 준비 잘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요약해가지고 요약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현행 도시계획제도 중에 도시관리계획제도 조금 그 앞주에서 많이 하지 않았던 부분, 도시개발 사업들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이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끝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도시관리계획제도의 주요 내용 중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들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업을 시행할 구역 내의 용도 지역 지구 그리고 주요 기반 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즉 다시 말해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그 도정법에서 나오는 정비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빈집 특례법에서 나오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까지도 정비사업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의 의미는 토지 이용 관리 측면에서 용도 지역에 비해 가구별 또는 필지별로 좀 더 세부적이다라고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까지 제한하거나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또 그 목적에 따라 가지고 기존 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 관리, 기존 시가지 보전, 신시가지 개발, 복합용도 개발, 유휴 토지 및 이전 적지 개발, 비시가지 관리 개발, 용도지구 대체, 복합구역 뭐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 체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본 게 이제 공간계획과 도시계획 제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공간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계획도 포함하면서 이제 더 많은 종류의 법정계획이 아닌 계획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법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된 공간계획을 고려하거나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합법적으로 확정한 결과죠. 그 법에 의해서 확정한 결과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법정 계획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법정 계획은 바로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시, 군이 국가, 광역지자체 및 시민들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장기 계획이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은 개별 토지의 토지 이용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토지 소유자, 지자체, 국가 등이 또 법률을 통해 합법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간계획의 여러 가지 법정계획 및 법정계획이 아닌 계획들까지 좀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긴 해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시계획 체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체계의 유형은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그리고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그리고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들 세 가지 관점의 계획 체계를 실제 현실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공간 계획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시계획 체계를 좀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기능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획 및 집행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인데요. 이것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개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계획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이제 집행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도시관리계획과 개별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이 둘만 가지고 보면은 도시관리계획이 계획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도시개발 사업이 좀 집행 관점을 가지고 있다. 집행이라고 하는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도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장기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계획의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시설계획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토지 이용을 관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계획의 관점도 있고 또 집행의 관점도 한꺼번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도시개발 사업과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인력 그리고 자본을 투하해서 토지의 조성, 토지 이용의 강도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용도 지역제와 같은 도시관리 계획이 제일 먼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 등의 도시 개발 제도가 정립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들을 아우르는 그러니까 계획의 관점을 가진 도시 기본 계획의 수립이 제도가 되었다라고 이제 현실에서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계획 체계의 유형이 구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시, 군 단위의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이와 동일한 공간 단위의 공간 계획들로 구성되는 수평적 개념의 계획 체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종합적 공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그리고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 측면의 각종 부문별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종합계획과 부문별 계획의 연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교통, 주택, 경관, 공원 녹지, 상하수도 시설 등 특정 부문만을 다루는 부문별 계획은 도시의 물리적 공간적 사항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부문 계획과 그리고 종합 계획 간의 연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시대에 따라서 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시대에는 도시개발 수요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상위 목표로 하고 각 부문별로 전문화된 계획이 일사불란하게 수립되어 집행되는 그런 형태를 보였었는데요. 도시시대에는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도시시대는 인구가 안정화되고 그리고 기성시가지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문별로 문제점을 먼저 조사, 분석하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은 부문별 계획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에서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게 물리적 계획과 비물리적 계획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공원, 경관, 교통, 주택 등의 시설물이나 공간을 다루는 물리적 계획, 그리고 교육, 문화, 복지 등 소프트웨어적인 사항을 다루는 비물리적인 계획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또 부문계획 간 연계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 계획과 비물리적 계획의 연계라고 하는 측면도 당연히 이제 도시화 시대이냐 또는 도시 시대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시대별로 좀 달라졌죠. 그래서 도시화 시대에는 물리적인 도시 개발에 관한 계획이 우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계획이 우선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도시 시대에서는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비물리적 계획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도시계획 체계의 유형이 공간 위계적 관점의 도시계획 체계입니다. 그래서 시, 군 단위의 종합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상하위 공간 단위의 계획으로 구성되는 좀 수직적인 개념의 계획 체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보다 넓은 범위를 다루는 상위 공간 계획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시 내부의 부분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위 공간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상위 공간 계획 그리고 하위 공간 계획 그리고 도시 기본 계획을 좀 연계시킨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위 공간 계획이 우선되면서 하위 공간 계획의 계획 고권, 이게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민주화라든지 분권화라든지 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시군과 중앙정부 사이에 건전한 협력 관계 구축이 좀 요구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공간 계획이 맨 위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 기본 계획, 그리고 하위 공간 계획이 있고, 뭐 이런 체계가 아니라 그 세 가지 상위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하위 공간계획, 이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평적인 관계를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에 서론격인 부분을 다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문별 계획 또는 부문계획이라고 불리우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안 지금 네 번째 강의안이고요. 제목 주제는 부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통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경관 및 녹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기반 시설 계획, 그러니까 도시 계획 시설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 이용 계획을 조금 길게 다루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되면은 그 기반시설 계획, 즉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가 몽땅 다 꼼꼼하게 살펴보기는 어려울 듯 싶고요. 뭐 그렇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이제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루지는 못할 듯 싶고 조금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되는데요. 뭐 항상 그렇듯이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토지 위에 일어나는 재반 활동 또는 이용의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위에 일어나는 재반 활동이다라고 했을 때 활동은 결국 이제 부동산 활동 주체의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다시 말해서 인간의 부동산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토지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 이용 상황이 어떤지 뭐 이런 형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제 토지 이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인간과 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용 관계이다. 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토지 위에 뭐 개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주체가 인간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하나의 대상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처럼 인간과 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용관계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인간과 토지가 어떻게 보면 약간 수평적인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에서 토지 이용을 갖다 정의할 때 좀 멋지게 정의를 하면 인간과 토지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용 관계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토지 이용이라고 하는 용어에다가 계획을 덧붙이면 토지 이용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토지라고 하는 공간과 그리고 인간의 활동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적 노력이다. 뭐 이렇게 또 살짝 멋있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토지 이용 계획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것을 살펴보는 것이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사실 이게 먼저거든요.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입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그리고 시설을 찾고, 그리고 세 번째 최적의 토지 이용 질서를 부여하려고 하는 계획, 이것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의 내용은 이 세 가지.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는 이 부분을 입지 계획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는 계획, 찾는 부분, 이걸 이제 시설 및
규모 계획이다라고 이제 불러줍니다. 그리고 최적의 토지 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입지 배분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나누어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나누었던 것을 이렇게 여기서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나누었던 걸 다시 이제 뭐랄까요? 하나로 구성한 이 세 가지를 하나로 구성한 게 토지 이용 계획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결국 토지 이용 계획은 정말 도시 수준이냐 또는 단지 및 지구 단위 수준이냐 건물 수준이냐에 따라 가지고 강조되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 이걸 가장 상위에 두고요. 그리고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그다음 환경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토지를 최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 바로 토지 이용 계획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도시 차원이냐 또는 건물 차원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목적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에서는 안전성 그리고 보건성, 뭐 쾌적성 이런 공공이익이 중시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건물 차원에서는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 경제성과 같은 사업성이 좀 더 중시된다. 뭐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이 이런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토지 이용 계획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 한 5가지 정도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 이게 토지 이용 계획의 기능이다. 첫 번째 기능이다. 두 번째 기능은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토지 이용 규제와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능이고요. 세 번째 기능은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토지 이용 계획이 도시 설계의 지침을 제시한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번째는 토지 이용 계획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토지라고 하는 희소한 자원을 개발하려는 것. 이게 이제 또 네 번째 기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기능인데요.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 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토지이용 계획의 5번째 기능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현재와 장래의 공간 구성하는 이런 기능 을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은 도시 현재와 장래의 공간 구성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형태까지도 결정해서 제시를 한다.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토지 이용 규제와 실행 수단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도구, 수단을 갖다 제시하는 것이죠. 토지 이용 규제도 일종의 이제 수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행 수단은 좀 뭔가 유도하는, 촉진하는 뭐 그런 쪽에서 수단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은 국토 및 도시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의 뭐라 할까요? 토지 이용 계획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 도시 기본 계획의 또 상위 계획이 국토 종합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국토 및 도시 계획의 지침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도시 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도시 관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의 지침을 전달하고 그래서 계획 내용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이제 토지 이용 규제라고 하는 규제 측면 그리고 이제 앞서서 실행 수단이라고 표현했던 어떤 유도하는 측면까지도 이제 수단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도시 설계 지침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토지 이용 계획은 단순하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 공간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을 지표 공간 또는 뭐 수평 공간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공중 공간 그리고 지중 공간, 그러니까 공중과 지하까지 3차원적인 공간을 계획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이제 토지 이용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그 수평 공간으로서의 그러니까 지표 공간으로서의 토지만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중 공간 그리고 지하 공간 또는 지중 공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토지의 상하까지도 계획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도시 설계의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정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죠.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할까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밀도는 어떻게 할런지 그래서 고밀도를 할런지 또는 저밀도를 할런지 그리고 이제 형태까지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좀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능이 체계적인 토지자원 개발입니다. 그래서 토지 개발을 그냥 소유자한테 맡겨놓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마구잡이로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 소유자가 그냥 개발하지 않고 방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토지용의 경제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걸 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말 공공에서 그러니까 뭐 지방 정부라든지 하는 쪽에서 투자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그 비용이 증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토지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기능은 장래를 위한 토지의 보존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미래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될런지 예측을 하거나 추정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를 위한, 뭐 정확하게는 장래의 우리의 후손이 되겠죠. 그래서 장래를 위해서 토지를 보존할 필요도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죠. 그래서 어느 곳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도 상당히 중요하죠. 어느 곳을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어느 곳을 남겨가지고 미래에 대비할 것인가,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수요에 대비할 것인가, 또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갖다 충족시킬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토지 이용 계획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토지 이용 계획의 뭐 내용을 갖다가 보면서 입지 계획, 시설 및 규모 계획, 입지 배분 계획 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나누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는 입지를 결정하고 입지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적합한 용도와 시설을 찾고 이게 이제 시설 및 규모 계획이고요. 최적의 토지 이용 질서를 부여하는 이 부분이 이제 입지 배분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계획으로 세 가지 부분으로 또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입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지 계획은 도시의 미래상, 우리가 흔히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도시의 목표, 그다음에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이런 것들에 적합한 사업 대상지를 찾아내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세종특별자치시가 되었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죠. 그래서 줄여서 이제 행복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어디에다 입지를 시킬런지 요거 이제 처음에 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충청도,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아울러 가지고 충청 권역으로 이제 좀 입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장소를 또 열심히 찾아보았었죠. 그래서 뭐 이런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든지 또는 뭐 도청 이전지라든지 신도시 뭐 이런 것들의 입지를 찾아내는 계획이 입지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입지 계획의 결과는 주로 사업 대상지의 행정구역상 위치 그리고 크기, 형상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 결과가 도출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시설 및 규모 계획입니다. 시설 및 규모 계획이니까 이건 두 가지로 저희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는 시설 계획,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를 좀 예측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규모 계획은 그 시설의 그 종류별, 유형별 시설의 규모를 갖다가 이제 살펴보는 그런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지 계획을 통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 입지를 찾아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업 대상지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작업을 시설 및 규모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차원에 있어서의 시설은
뭐 거의 정해져 있어요. 주거시설 있어야 되고요. 상업시설 있어야 되고 공업시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녹지시설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게 필수 불가결한 게 이제 기반시설, 뭐 교통시설, 공간시설, 뭐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 보건위생, 환경기초시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정말 조금 작은 단위의 단지 및 지구 단위 차원에서의 시설은 뭐 주거단지, 공업단지, 복합단지 뭐 이런 단지 조성 목적에 따라 필요한 시설로 정말 좀 시설 및 규모 계획을 해볼 수 있겠죠. 엄밀하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시설 계획 쪽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의 종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건물 차원에서는 시설의 종류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정말 시설의 종류를 어떤 것으로 할 건가? 이거 전에 뭘 갖다 살펴봐야 되냐면은 법률에 허용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래서 어떤 필지 같으면, 어떤 그 사업 대상지 같으면은 건물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주택만 지을 수 있는 뭐 그런 사업 대상지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어떤 데는 절대로 이제 공장을 못 짓는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허용하고 있는 용도 그리고 중요한 건 사업 주체가 어떤 건물, 어떤 형태의 건물로 이용을 할 것인지 희망 그리고 사업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 시설의 종류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모 계획, 시설 및 규모 계획의 두 번째 부분이 규모 계획인데요. 규모 계획은 당연히 시설의 이용 빈도 그리고 단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차원에서 앞서서 시설의 종류를 갖다가 결정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주거시설 있어야 되고 상업시설 있어야 되고 그런데 주거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할까 또는 상업시설의 규모는 어떻게 할까 뭐 결국 그것은 그 도시의 인구라든지 그 도시 차원의 경제활동의 크기 이것들에 따라 가지고 시설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차원에선 법에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이런 것들의 상한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상한까지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 차원의 규모 계획은 법에 의해서 건폐율, 뭐 용적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따라서 규모는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라고 뭐 규모의 상한이 되겠죠.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설의 종류를 찾는 시설 계획 그리고 시설의 규모를 찾는 규모 계획 두 가지 중에 도시 차원에서는 시설보다는 규모의 예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겠죠. 왜 그러냐면은 정말 시설의 종류는 이미 거의 결정이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도시가 주거시설 필요하고요, 주택이죠. 그리고 이제 상업시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공업시설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업무용 시설이라든지 뭐 녹지시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뭐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의 종류보다는 규모를 예측하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런지 이것이 이제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건물 차원에서는 규모보다는 시설의 예측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건물은 그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한이 정해져 있는 거죠.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모는 거기까지 채우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용도로 주거용 주거시설로 할런지 또는 상업시설로 할런지 뭐 이런 그 시설의 예측이 시설의 종류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토지이용 계획을 구성하는 항목이 입지 배분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입지 배분 계획은 배치 계획이라고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선 단계에서 시설 및 규모 계획에서 용도별 면적 그리고 그 시설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공간에 평면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작업을 입지 배분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배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공간 구조 그리고 연결 체계를 갖다가 구축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도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 공간에다가 어느 쪽, 주거시설을 어디에다 배치를 할까? 또 그다음에 상업시설을 주로 어디에다 배치할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연결체계는 뭐 교통망이라든지 또는
상하수도망이라든지 또는 뭐 도시가스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연결 체계를 어떻게 구축을 할런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입체적으로는 단지 및 지구 단위 계획 그리고 건물 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밀도를 배분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시 차원의 대규모 배치 계획에서는 공간 구조와 연결 체계 등의 평면적인 계획이 좀 중시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건물 차원 조금 뭐랄까요? 낮은 단위라고 보긴 좀 그렇고 좁은 단위로 보면은 그런 건물 차원에서는 밀도를 배분하는 입체 계획이 좀 더 중요해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지 배분 계획까지 끝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토지 이용 계획도라고 하는 도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계획도는 토지 이용 계획의 완성된 표현이다. 토지 이용 계획을 완성해 놓고 도면에다 표현해 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좀 더 토지 이용 계획을 넓은 의미를 살펴보면 도시 계획하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간과 토지 사이의 이용관계를 어떻게 둘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중에 어떤 것이 좋을까? 세 가지 항목, 입지 계획, 그리고 시설 및 규모 계획, 입지 배분 계획 뭐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있는 입지 배분 계획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입지 배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지 이용 계획 그 앞선 단계 입지 계획 그리고 시설 및 규모 계획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문 계획인 교통 계획, 기반 시설 계획, 공원 및 녹지 계획 이런 것들하고 연계를 하면서 그런 그 평면적인 공간 구조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연결 체계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인 입지 배분 계획이 가장 중요시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